자, 오늘은 기단과 전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는 이제 한자예요, 전부 다. 자, 기는 이제 공기. 그 다음에 단은 덩어리, 덩어리. 그래서 공기 덩어리를 이제 한자로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막과 같은 곳에 공기 덩어리가 있다면은 이 사막 위에 있는 공기는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따뜻하겠죠? 온난. 그 다음에 습기가 많을까요? 건조할까요? 건조하겠죠? 그래서 온난 건조한 그러한 공기 덩어리일 거예요. 이 사막 위의 공기의 특징은. 그 다음에 이 바닷가 위에 오랫동안 머무른 공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닷가 위에 있으면 얘는 일단은 얘는 다습하겠죠? 다습. 습기가 많다. 건조하지 않고 다습. 그리고 여기가 뭐 시베리아 지역이라고 한다면 북극해라고 하면 여기는 차갑겠죠? 그래서 한랭. 그래서 공기 덩어리가 오랫동안 머무르면 그곳에 분포해 있는 공기 덩어리의 성질이 똑같은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갖게 되는데 사막과 같은 지역은 온난 건조하고 시베리아에서 바닷가에 위치한 이러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른 공기는 한랭 다습한 특징을 지니게 돼요. 때로는 이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서로 이제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만나면 이 따뜻한 공기, 따뜻한 공기는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가 있으면은 이 따뜻한 공기하고 차가운 공기 요 사이가 이제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났을 때 그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자는 이제 앞전이에요. 그래서 이 전선면이 이렇게 수직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전선면이 이렇게 뭔가 입체적인 모양을 이렇게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생겼고 차가운 공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을 때 그때 얘하고 사이에 이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선면 중에서 이 땅하고 닿아 있는 요 부분 요 라인 요 땅하고 닿아 있는 요 라인을 전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선면 중에 땅하고 닿아 있는 요 라인 전선 전은 앞전 그 다음에 선은 그냥 선이에요. 선 앞선 맨 앞쪽에 있는 이 전선면에서 맨 앞쪽에 있는 선 그것을 전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뭐 프론트라고 해요. 그래서 호텔 같은 데서 프론트에서 기다리세요. 프론트는 호텔에 들어갔을 때 입구 맨 앞쪽 계산 카운터가 있는 곳이죠. 자, 아래쪽 그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보기 전에 이 기단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네, 어떤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성질이 비슷한 큰 덩어리의 공기 덩어리, 대규모의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한다. 이때 이 기는 공기, 단은 덩어리 단 또는 뭐 모일단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덩어리란 뜻이에요. 자, 오른쪽 페이지 우리나라에 있는 거대한 공기 덩어리는 이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시베리아 쪽에 있는 공기 덩어리. 이렇게 공기 덩어리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대한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맨 위에는 시베리아 기단. 그 다음에 오른쪽은 오호츠크해. 이 위쪽 바다를 오호츠크해라고 하거든요. 러시아의 이제 오호츠크 항이 저 위쪽에 이제 있거든요. 저쯤에.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바다를 오호츠크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중국의 양쯔강 또는 뭐 장강이라고도 하는데 이 양쯔강에 있는 큰 공기 덩어리 그 다음에 태평양의 북쪽인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의 특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보다 위쪽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얘네들은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춥죠. 춥다를 이제 한자로 한랭하다라고 해요.
한랭이라고 써볼까요? 둘 다? 얘도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으니까 한랭. 자, 그럼 우리나라보다 남쪽은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따뜻하죠? 따뜻한 건 한자로 따뜻할 온을 써서 온난이라고 해요. 온난하다. 얘도 온난이라고 써볼까요? 자, 그 다음에 건조한지 아니면은 습한지를 써봅시다. 먼저 육지 쪽은 건조할까요? 아니면 다습할까요? 시베리아 쪽은 바닷가가 아니니까 여긴 건조하겠죠?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 그 다음에 양쯔강도 역시 중국 땅덩어리 위에 있으니까 여기도 역시 건조하겠죠. 그 다음 바다 위에 있는 두 개의 기단은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많이 습하다 해서 다습, 많을 달에 써서 다습. 여기는 밑에는 온난 다습. 이러한 특징을 지닙니다. 그래서 주로 봄이나 가을에는 황사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제 건조한 지역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서 이제 황사현상 같은 게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초여름에는 약간 차가운 그러한 성질을 띄어서 이때를 한랭 다습한 오츠크의 기단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 여름, 본격적인 여름 8월이 되면은 온난 다습, 따뜻하지만 습하면 정말 짜증나죠. 밤에도 너무너무 더웠고 열대야 현상, 열대지방과 같은 밤 야자, 열대지방 같은 밤이다 해서 밤에도 너무 후텁지근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때를 얘기하죠.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하니까 추우면서 건조해요. 그래서 정전기도 많이 일어나죠. 스파크, 지직지직. 아래쪽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기온, 습도가 비슷한 대규모의 공기 덩어리를 무엇이라 하느냐. 공기는 한자로 기자를 쓰고요. 덩어리는 단을 쓰죠. 그래서 기단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2번 문제. 우리나라 여름과 겨울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쓰시오. 자,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했죠? 북태평양 기단. 그 다음 겨울에는 어떤 기단의 영향으로 춥다고 했죠? 그렇죠.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대륙과 해양의 경계 지역에서는 기단이 발생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대륙과 해양에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바람이 불어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없죠.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성질이 비슷한 그러한 공기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계속 바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섞이겠죠.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만들지 못해요. 네, 성질이 비슷하지 않아서 계속 변덕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랭한지 건조한지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수업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공기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물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찬물하고 따뜻한 물을 칸막이를 넣고 칸막이를 이제 위로 올리면은 대류 현상 때문에 따뜻한 물은 이제 위로 올라갈 테고 찬물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파고들겠죠. 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공기도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은 이런 식으로 분포돼서 그 경계면이 이게 이제 전선면이고요. 그 전선면의 맨 앞에 라인, 땅하고 닿아 있는 이 라인, 이것을 전선, 프론트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차가운 공기가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앞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죠. 이게 한랭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선을 한랭한 전선이다 해서 한랭 전선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이제 왼쪽 그림이에요. 이게 한랭전선 이렇게 나와 있죠? 한랭전선. 오른쪽 그림은 뭐냐? 여기 이제 가운데에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있으면 양쪽 옆에는 이제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찬 공기들이 분포해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들은 전부 다 우리 중위도 지역에서는 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따뜻한 공기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찬 공기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에 있는 찬 공기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따뜻한 공기는 대류 현상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쪽 한랭전선은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는 거는 찬 공기가 아래쪽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가 위로 올라가진 않고 버티고 있죠. 여기서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 따뜻한 공기가 여기 밑을 파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서서히 올라가는, 이 기울기가 서서히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왼쪽과 같은 한랭전선은 이렇게 위로 솟는 구름, 소나기성 이런 비를 내리는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되고요. 오른쪽은 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가 버티고 있으니까 느리게 올라가서 서서히 아주 넓은 지역에 이렇게 구름이 얇게 퍼지는 층운형 구름이 있고, 비는 소나기처럼 세지 않고 이제 약한 비가 내립니다. 이때도 전선은 바로 이 전선면 중에서 땅하고 닿아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전선인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따뜻한 공기의 앞에 선이다 해서 따뜻한 공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부드럽고 빨간색으로 따뜻한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온난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그림 보면 온난 전선하고 한랭 전선이 나와 있는데, 이 회색 전선은 이제 겹친다라는 뜻이에요. 겹치면 써볼까요? 겹치면, 겹치는 전선. 뭔 소리냐? 이 한랭 전선의 속도가 훨씬 빨라요. 온난 전선은 이 찬 공기가 버티고 있어서 느리지만, 한랭 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자리를 비워주고 그 자리를 찬 공기가 밀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속도가 빨라서 나중에 이 한랭 전선이 점점 온단 전선 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따라잡아서 이렇게 섞여요.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이렇게 섞여요. 그래서 이것을 다들패를 써서, 다들패와 막힐 색자를 써서 닫혀있는 걸 막혀있다라고도 표현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폐색 전선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정체 전선은 뭐냐? 정체 전선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장마철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북태평양 따뜻한 공기하고 그다음 오호츠크의 이 차가운 공기가 세력이 똑같아요. 그래서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데 둘이 세력이 똑같으니까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이때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방향성이 저쪽을 향하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아래쪽을 이렇게 향하겠죠. 이 그림처럼. 그래서 이때는 오랫동안 일주일 내내 비가 내려요. 왜냐면 얘네 경계 사이에, 아까도 보면 이 경계면에서 이제 비가 내렸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얘네 두 세력이 똑같아서 비가 내리는데, 이때를 이제 장마철이라고 하죠. 그래서 장마철에 볼 수 있는 전선이 바로 정체 전선. 머무를 정, 막힐 채. 그래서 뭔가 정체는 머물러 있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전선을 정체 전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면 생기는 경계면을 뭐라고 하냐? 면은 이제 전선면이라고 했죠. 전선면. 그리고 전선면이 이렇게 어떤 면이 있으면은 전선면의 맨 앞쪽 라인, 요거는 전선이라고 했죠. 프론트. 앞에 있는 선이다 해서 요 라인을 전선이라고 한다. 2번 문제. 대륙에서 형성된 기단이, 대륙이면 이제 건조하겠죠?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만약에 바다 위로 이동한다면, 바다 위로 이동해 가면 습도는 어떻게 되냐? 바다 위는 아무래도 바다가 물이니까요. 그래서 물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다습해진다. 그래서 습도는 높아진다가 정답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조금 힘든 부분이었는데요. 기단과 전선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